17살의 여고생이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진범은 친오빠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네, 한편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차들이 줄줄이 주행 중 멈추거나 연료 계통에 손상을 입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네. 자세한 사건 사고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이제 마약 범죄가 늘어나면서 우려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0대 범죄가 늘고 있다는 얘기인데 관련된 얘기입니다. 10대로까지 마약 범죄가 확산을 하면서 청소년 마약 사범이 1년 사이 무려 3배가량 증가를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17살의 여고생이 마약 사범 2명을 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마약 밀수 혐의로 긴급 체포까지 됐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개요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누명을 쓴 것으로 밝혀졌지만 일단 이 상황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원래 마약 청정국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의 지위 유지할 수가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7월 세관으로부터 이제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예. 이 국제 우편물을 통해서 마약을 운반하려다가 지금 이 부분이 확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편물로도 해외에서부터 배송되는 많은 우편물 중에도 지금 마약류가 포함이 되어서 지금 우편으로 전송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 양이 무려 이제 엑스터시라고 불리는 마약의 6천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그 가격도 그렇고 분량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걸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하고요. 통제 배달을 통해서 사건을 추적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국제 우편물을 통해 배달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에게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관찰을 하면서 누가 이걸 주문한 것인지를 이제 함께 배달을 해본 것인데 예. 배달 장소에는 여고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여고생의 이름으로 배달이 된 우편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배달되는 상황에서 긴급 체포까지 일어났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고생이 이제 누명이라고 했으니까 이 택배가 마약인 줄 전혀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고생 앞으로 택배로 마약물이 왔고 진범이 따로 있었다고요? 네, 진범은 참 안타깝게도 20대 친오빠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오빠가 본인이 이렇게 독일을 통해서 이 엑스터시를 주문을 하면서 나중에 발각되거나 한다면은 이거 잘못 배송된 것이다라고 둘러대기 위해서 친동생 명의로 이것을 받았던 것이죠. 예. 결국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여고생은 이와 관련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고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친오빠가 주문한 것이 확인이 되어서 이제 네. 여고생은 누명을 벗을 수 있었지만 어쨌든 해당 마약이 해외에서 국내로 우편물을 통해 유통이 됐었던 사실은 맞는 것으로 이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동생 앞으로 이걸 받았다고 그러니까요. 하던가요? 이게 좀 궁금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편으로 사실 마약이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럽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그러니까 국내 우편으로도 마약이 사실 가루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부피가 그렇게 크게 나가지 네.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편을 통해서도 쉽게 전달이 가능해서 국내에서도 이걸 우편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구매를 해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천만 원 상당 엑스터시 20g을 반입하려고 시도를 한 것인데 이 친오빠 진범의 경우에는 이것이 발각될 수도 있으니까 안전장치로서 동생 명의로 구입을 하고 이제 주소를 이제 기재해 두고선 나중에 이것이 발각이 되더라도 예. 잘못 배송된 것이다 내지는 동생은 제가 주문한 게 아니에요라고 한다면은 처벌을 피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이런 일을 벌인 것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친동생 명의로 마약을 주문하고 배송을 네. 받은 일 그러니까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게 참 동생 입장에서는 황당한 노릇인데 마약의 존재를 만약 동생이 몰랐다. 그리고 택배를 수령한 것이라면은 동생은 법적 책임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동생 입장에서는 이걸 주문한 부분에 있어서 관여한 바도 없고 이것이 본인에게 오고 있는 줄 사실 몰랐던 거죠. 우리가 우편이나 택배를 받는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일단 나에게 도착하기까지 내가 이걸 받는다는 부분을 예. 뭐 등기 우편 같은 게 아니고서야 확인이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냥 배송된 우편물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고 동생이 전혀 이 부분에 관여한 바가 없다면 동생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동생은 처벌이 되지 못할 텐데 이 진짜 진범, 이걸 주문한 이 가해자, 이 오빠, 친오빠 같은 경우에는요. 범죄 혐의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이것이 배송이 되었으니까 이제 집안 같은 부분을 수색을 해보니까 예.
환각 버섯을 직접 재배 중이기도 했고요. 재배까지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LSD라는 다른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이 있는데 이것이 우표처럼 이제 종이로 이루어진 마약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LSD가 550장 정도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다수의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과 관련된 부분들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다음은 좀 미스터리한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차들이요. 줄줄이 주행 중에 멈추거나 연료 계통에 손상을 입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들이 모두 같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사건들이 발생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유를 마친 후에 이제 차량들이 이상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잘 주행을 하고 있다가 차량이 멈춰서고 오히려 좀 뒤로 가는 모습 확인이 되시죠. 그러니까 연료 계통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정상적인 주행이 어렵고 좀 비탈길 쪽에서 오히려 차가 후진을 하면서 뒤차와 충돌하는 그런 이 해당 차주는 이런 피해를 겪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같은 주유소에서 주유한 다른 차들도 이와 유사한 문제들을 줄줄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시동이 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시동이 켜지지만 제대로 주행이 되지 않는 경우 등 또 연료 계통에서 이것을 담고 있는 그 연료통에 문제가 생긴 차량 등 여러 문제점들이 같은 주유소에서 주유한 이후에 빈번하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이 연료만 담겨 있어야 되는데 물이 함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장을 유발하게 되었고 사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던데 사실 이게 기름을 또 연료탱크에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비워져 있으면 수분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것이 고의적으로 물을 넣은 것인지 잘못 들어간 것인지 뭐 자체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연료탱크에 물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이제 이 연료와 물이 섞이게 되면은 차량 자체에 고장도 유발하게 되고 안전한 그런 주행에 당연히 무리가 가기 때문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주유소에 있는 연료 탱크 아니면 주유구 이런 부분에 다수의 어떤 비가 내린다거나 다량의 비가 내린다거나 네. 뭐 지하수가 침투하거나 그러니까 노후화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 해당 주유소에서도 자체 조사를 벌였는데 연료 탱크에 침수가 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노후화로 인해서 뭐 지하수이든지 아니면 이것이 빗물이든지 침수가 된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 예. 지난 23일 약 3시간 정도 이런 물이 새어 들어간 이 기름이 이제 해당 시간 동안은 그 주유소를 이용한 고객들에게는 차량의 주유가 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정확한 원인은 아무래도 그 탱크의 노후화 때문에 네. 어떤 균열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그 틈으로 물이 새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측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큰 피해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혹스럽고 황당할 그렇죠. 텐데 지금 주유를 한 차량과 오토바이, 이 추정되는 시간에 주유를 한 차량과 오토바이가 총 26대로 확인이 됐습니다. 연료 계통에 손상을 입은 피해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주유소와 관련된 이런 배상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네네. 저도 이제 혼자 스스로 이제 주유를 할 때 항상 좀 주의를 하는 게 지금 내가 휘발유를 넣고 있는 포지 것인지, 방지가 그렇죠. 중요하죠. 경유를 맞아요. 넣는 것인지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꼭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주유소 자체에서 애초에 그 탱크에 휘발유와 경유를 잘못 넣어두어서 그러니까 나는 제대로 주유를 했는데 다른 연료가 들어오는 경우도 네네.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이와 같이 물이 섞여서 연료에 물이 섞여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럴 때 사실상 피해자가 이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겠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주유소 측의 과실이 어찌 보면은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있는 만큼 그렇죠. 이 해당 주유소에서 이제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해서 내가 이 영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내가 고객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보험이 가입된 부분이 있다면 이런 차량 수리비라던가 지금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배상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유소와 이런 크고 작은 분쟁이 있을 때 결국 증거 같은 부분 잘 확보해 두셔야지 나중에 배상 책임을 물을 때도 이것이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이런 부분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더 알려지게 된 수법이죠.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에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셔버리는 일명 술타기 수법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횡행해 왔다고 하는데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어제 국회 행안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이 법안이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일명 술타기 방지법입니다. 술타기 이게 어떤 내용인가 좀 의아하실 것 같아요. 이것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꼼수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이 적발이 되었을 때 바로 음주 측정에 의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정확히 확인이 되어서 그 예.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그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점 때문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일단 이 음주 현장을 도주한 이후에요. 본인이 자수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술을 사러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사서 오히려 그 다음에 소주 2병씩 이렇게 다량의 음주를 추가로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음주 측정을 하면은 운전 당시에는 어느 정도로 음주를 했는지가 이후의 음주량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맞아요. 점을 노리는 것인데요. 네네. 이 수법이 사실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음주운전 이후에 그 상황을 도주해버리고 거기다 더군다나 음주를 추가로 하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음주운전 혐의, 적어도 음주운전 혐의는 벗을 수 있다는 점들이 지속해서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어 왔고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음주 이후에 추가로 더 음주를 함으로써 음주 측정을 방해하고 이런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 음주 측정 거부죄와 유사하게 1년 이상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법 개정이 논의가 되었고 이것이 법안 소위원회의 여야 합의된 의견으로 이제 통과가 되어서 앞으로 남은 과정들을 거친다면은 시행까지 별 무리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이 술타기 꼼수가 계속 이어져 왔던 건 이 운전 당시에 음주 수치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했던 거잖아요. 이걸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행할 그런 우려는 따로 없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단호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것이 누가 봐도 정말 나쁜 행동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당황해서 이제 사고를 내고 나서 정신적으로 힘들고 당황해서 추가적으로 음주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오기도 했고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피하고자 오히려 추후에 음주를 한 것이 최종적인 형량을 결정하면은 훨씬 낫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에도 정말 안타깝게도 굉장히 고급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도주한 상황을 확인을 했는데 이때도 도주해버렸기 때문에 음주 측정 자체는 하지 못했고 여전히 지금 범인이 검거가 되지 않았고 나중에 검거가 되더라도 음주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만들어진 것이고 어쨌든 음주 측정 거부와 유사한 형식으로 이 죄 항목을 새로 신설해뒀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음주를 함으로써 음주 처벌을 피하려는 꼼수를 쓰다가는 형량적으로도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다는 점들이 이제 계속해서 판례나 처벌을 통해 확인이 된다면 예. 이런 꼼수를 행하는 것은 좀 근절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번 그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 담긴 내용을 좀 보면 눈에 띄는 점이 또 있습니다. 음주 측정 방해 행위 금지 규정을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킥보드 같은 개인용 이동 장치에도 적용하도록 했다는 점인데 최근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유명 스타라든가 스포츠 스타들이 그 이동 장치를 타다가 또 그런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유라고 좀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음주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간편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개인형 이동 장치라고 불리우는 전동 킥보드 같은 것은 음주를 하고 타도 괜찮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는 그 어떤 장치도
운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게 맞고요.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전동 킥보드 같은 부분을 음주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가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여러 차례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도 자동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자동차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 장치의 경우에도 이걸 포함해서 음주 이후에 이 처벌을 피하고자 추가로 음주를 하게 된다면 음주 측정 거부세와 유사하게 처벌이 되는 도록 포함을 해둔 것이라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아직 완전히 공표가 되고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절차들은 남아가 있어요. 일단 행안위의 절차 전체 회의 그리고 국회의 본회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국무회의를 거쳐서 이제 공표 시행이 되게 되는데 여야가 지금 합의된 의견으로 일단 소회의를 통과한 만큼 좀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빠르게 통과되고 처리가 될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이슈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